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의 챗봇을 활용해서 논문, 뉴스, PDF 문서 등을 요약 정리하고 각종 내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특허 관련한 기술, 키워드를 뽑아내는 과정들을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논문 보고서, 그 다음에 뉴스 등을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존에 보셨던 챗봇의 요약 과정에 비해서 해당되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학술 연구자 혹은 R&D 연구자분들에게는 아주 그냥 괜찮은 챗봇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3페이지 정도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과 전반적인 연구 배경과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본문 한 페이지 정도, 그다음에 요약 결론까지가 한 페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차트까지 보시는 한 3장 정도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볼 거고요. 그 이후에 넣어서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의 성과적인 내용들도 한번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챗봇은 챗GPT를 유료 혹은 무료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상세한 내용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해당되는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챗GPT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챗봇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목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사경환 논문 보고서 요약, 그 다음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자료를 시작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한 우선 여러분 가지고 계신 PDF도 상관없습니다. PDF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다양한 외부에서 진행했던 PDF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요약하는 과정을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이런 보고서는 대략적으로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연구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처럼 연구보고서인 경우에는 초록부터 이렇게 다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출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도 요약 정리 과정을 통해서는 요약을 시킬 거고, 전문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투출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요약에 한정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를 실제로 텍스트로 추출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처럼 자료가 막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는 별도의 영상에서 전문을 정리하는 과정들은 별도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은 요약에 한정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는 어떤 카테고리로 정리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논문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단계로는 기본적으로 문장체가 어떤 문장체로 놓을 거냐, 우선은 문장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은 2가지식으로 할 거냐, 서술형으로 할 거냐, 번호가 있게끔 만들 거냐, 없게끔 만들 거냐,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시면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로는 기본적으로 개요 요약을 하게 되는데 제목, 개요, 필요성, 가설, 연구 방법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챗GPT는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분량이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 분량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다 나오질 못해요. 근데 만약에 출력을 하시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약이라는 목적 자체가 3페이지, 4페이지 압축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본문 및 결론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키워드 요약,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요약 및 결론, 그 다음에 한계점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페이지 정도의 요약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시는 요약의 프로세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해당되는 유형이나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학술 연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플로우 차트인데요. 아마 이게 전 세계 최초에 제공되는 프롬프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제목을 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와 해당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상세 요점 정리가 나오는 것을 플로우 차트 부분에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라고만 치시면 되는 건 일반 프롬프트에서 잘 안 나와요. 제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고서 요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인 경우에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성과 다양, 관계 추출, 정성, 정량, 각종 파급 효과, 시사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나열을 해드렸고, 그 다음 단계는 응용 분야, 그다음에 특히 기술 특허, 키워드와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죠. 이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살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로드맵 및 전략을 도출할 겁니다. 간략한 단기, 중기, 장기, 그 다음에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품사별 빈도 분석은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품사별 빈도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요약이나 인사이트로 도출할 때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형태소 분석하실 때 쓰시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PDF 정보를 가지고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시면 이 해당되는 텍스트 자료만 보시더라도 이 자료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게 약 335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내용을 PDF를 텍스트로 추출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요약만 진행을 할 건데, 요약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업로드를 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많은 용량은 전체 카피해서 붙여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챗봇을 GPT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챗 GPT에 접속을 해주시고 챗봇을 같이 한번 써보실 건데, 이 챗봇은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요약 정리 부분이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왼쪽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사이드바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사이드바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GPT 탐색이라고 나오실 건데, 익스플로어 GPTs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면 F5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해당되는 GPT 탐색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무료인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하루에 10개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GPT 검색에서 사경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사경환 검색하시면 정말로 많은 프롬프트 챗봇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통계 분석이나 차트, 그다음에 밸류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식 의견 등등이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논문 보고서 요약만 하는 거고, 정교한 교정 작업은 전체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좀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번 영상에서는 보고서 요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서 요약을 누르시고 채팅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번호는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연도나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킬 거니까 크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고서 논문 요약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PDF로 되어 있는 것들도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가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아래 한글에 집어넣었더니 350쪽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치를 여러분 다 요약 정리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바로 실행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은 txt,
그 다음에 PDF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아래 이거는 업로드가 안 됩니다. PPT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PDF로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PDF는 제가 해본 결과 1000페이지 정도도 업로드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하고자 하는 문장체인데요. 문장체는 1번과 그렇죠? 두 가지씩으로 진행해 섹션 번호별로 하기 위해서 1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 근데 보통은 평서문체 혹은 차은연 종결 어미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요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럴 경우는 문장체 만드시다가 댐임함체로 바꿔줘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문장체가 메모리에 상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체를 다시 한번 지우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가셔서 설정 가신 다음에 개인의 맞춤 설정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들을 한번 볼 건데, 메모리 기능에서 해당되는 요거 이모지 쓰지 말아라, 여기 부분들은 없네요. 해당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메모리 상주에서 별도로 된 건 없네요. 불필요한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장체나 결과체가 좀 다르게 나올 경우들이 있으니까 메모리는 정기적으로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는 평서문체, 그 다음에 두 가지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서문체가 안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은 평서문체로 다시 해요 라고 요청할 거예요. 지금 현재 댐임함에 채언연 종결 어미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 내용을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위 내용을 다시 한번 평서문체로 작성하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평서문체로 다시 한번 작성하세요 라고 요청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로 끝나게끔 평서문체로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댐임함으로 만들고 싶다면 댐.임.함.의 문장체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문장체를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메모리 상주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개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체계적으로 만들라고 제가 만든 거고요. 목적, 배경, 필요성, 가설의 정보가 없다면 가설적인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으라고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변수의 정의 이런 게 나오시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4번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 라고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것을 출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디테일하게 더 상세하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좀 더 상세하게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이 출력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요약 정도로 살펴보시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다음 단계라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본문하고 그다음에 결론이 아마 요약이 될 거예요.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과 결론이 아마 요약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저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마 좀 짧게 놓으면은 요약 및 결론 부분만 이렇게만 한 개점만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처럼 참고 문헌 내용들도 간단히 나오는데 얘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가져오지 못해요. 일부적인 부분에 누락이 될 수 조금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충분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플로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아마 프롬프트로 아마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목, 그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거기에 나와 있는 세세 요약 정보를 넣으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발표 날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딱 한눈에 바라보시기가 상당히 요점 정리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이 플로우 차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복사 누르신 다음에 메모장이나 워드에 붙이시면 깔끔하게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처럼 보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인데 여기까지가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계속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넣어보시면 해당되는 성과를 보는데 기본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성과입니다. 해당되는 주요 성과가 어떤 것이 되고 관계추출법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나오는지,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키워드를 가지고 인과적인 내용들을 관계를 추출한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정성적인 분석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정량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과 평가, 파급 효과도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정책 등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시면 더 요청을 하시면 돼요. 파급 효과에 대해서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기대 효과 역시 학문 실무적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응용 분야 보시도록 하죠. 응용할 수 있는 분야 한번 보시게 되면 응용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협업을 어떻게다가 재현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기술, R&D, 그 다음에 응용 산업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특허 분야와 대한 키워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술과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검색을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얻으실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키워드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검색, 예시, 구체적인 조사 방법,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을 작성해 보죠. 로드맵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플래너 표라고 해서 해당되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해당되는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자세하게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더 충분하게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에서 기술화, 사업화, 환경, 정책, 마케팅 측면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제가 장기 로드맵이 좀 부족하다 하시게 되면 로드맵과 관련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드맵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단기, 중기, 장기와 같은 로드맵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이 챗GPT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정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품사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다가 품사별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내용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해당되는 부분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네, 불러오기는 파이썬, 처리는 자연어로. 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품사별 빈도 분석표를 다음과처럼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같은 해당되는 부분의 논문 보고서를 요약하고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번에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다른 연구 보고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트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게 기술 보고서거든요. 기술 보고서를 한번 녹화할 건데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채팅을 만들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 보고서 집어넣을게요. 넣고 요 흐름은 실행,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빈도 분석 정도가 나오실 것 같은데 보통은 여기서 실행이라고 진행하겠습니다. 문장체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원문 문장, 체언의 종교 어미체를 볼까요? 대밈함. 이번에는 세션 번호가 없는 걸로 해볼게요. 세션 번호가 없는
두 갈씩으로 한번 작성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보고서를 요약하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1번 두 갈씩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번호가 없어집니다. 번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그쵸? 보기가 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섹션 번호를 유지하고 서술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네, 위 내용을 다시 섹션 번호를 유지한 채 해당되는 부분으로 작성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해달라고 할게요. 서술형이요. 한번 처음에 잘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해당하는 결과치가 엉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올 때까지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냐 두 갈씩이냐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연구 문제 놓고 설명하느냐 보시면 서술형이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두 갈씩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해당하는 부분들이 더 두 갈씩이 좋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섹션별로 진행하게끔 만들 겁니다. 2단계부터는 각 섹션별로 번호를 유지하고 두 갈씩으로 작성하라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두 갈씩으로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한 번에 해당 부분이 두 갈씩으로 되죠. 두 갈씩으로 다시. 네, 이렇게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먼저 뽑아내는 두 갈씩의 경우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약 정리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기존에 보셨던 요약 정리하고는 좀 체계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카테고리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 진행하면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처럼 카테고리,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인데 디렉토리 형태인 로드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놓고 다음과 같이처럼 내용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 한번 해보죠.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 추출에서는 애트리에서 적용 기술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흐름을 관계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 정성적인 성과와 분석, 그 다음에 정량적인 성과와 분석, 각종 파급 효과, 그 다음에 기대 및 시사점들도 보실 수가 있으며, 다음은 응용 분야 및 키워드, 특허 분야도 살펴보죠. 응용 분야도 다음과 같이 추출이 되고요.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응용할 수 있는 산업, 그다음에 협업을 제한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기술, 그러니까 R&D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가 좀 연계하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분야, 응용 분야, 그다음에 특허 분야에 대한 내용들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드맵과 전략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진행하시게 되면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이 결과치를 카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메모장에 집어넣으시는 것보다는 워드에 갖다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 한글로 갖다 놔도 되긴 되는데 아래 한글은 또 편집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크다운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제가 저걸로 저장할 겁니다. 엑셀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 다음에 워드에다가 다시 그냥 카피한 거를 붙이시면 됩니다. 카피하신 거 붙이시면 다음과 같이는 분류해서 나오는데, 표는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표는 다시 한번 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좀 아쉬운 경우도 있지만,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정보도 똑같습니다. 뉴스 정보도 카피해서 집어넣으시게 되면 요약 정리가 별도로 가능하고요. 카테고리아를 묻는 건 또 별도의 챗봇이 따로 있습니다. 주제를 다시 분류하는 것은 별도로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한꺼번에 묶으면 이 챗봇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서 요약 따로, 전문 정리하는 거 따로, 그 다음 카테고리로 주제별로 분류하는 거 따로따로의 챗봇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논문, 뉴스, 각종 PDF 정보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학술, 그다음에 연구 관리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챗봇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